여러분들은 이런 플러팅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카톡 메시지나 DM이 왔는데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아주 좋은 연주회 티켓이 2장 있는데요. 혹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이 가실래요? 근데 14살 연하에게 온 플러팅이라면, 그리고 그 많은 작곡가 중에 왜 하필 브람스였을까?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였을 수도 있고, 베토벤을 좋아하세요 였을 수도 있고, 바흐를 좋아하세요, 쇼팽을 좋아하세요 였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인데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점점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줄임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질문은 물음표가 아니라 점점점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목에 숨겨진 의미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작곡가가 있잖아요. 뭐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차이콥스키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작곡가 중에 하필 브람스를 꼽은 이유, 왜 브람스 공연을 보러 가자고 했을까? 여기에도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이 부분은 영상 말미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연하남의 플론팅이라는 너무 흥미진진한 연애 이야기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문장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제가 감탄하면서 막 밑줄을 그으면서 읽게 됐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표시해둔 페이지가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중간 그 문장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폴과 로제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폴이 남자, 로제가 여자일 것 같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쭉 읽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폴은 스펠링이 P-A-U-L이에요. 그래서 뒤에 E가 붙어서 여자 이름이고요. 로제는 R-O-S-E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그 로제가 아니라, 로제는 R-O-G-E-R, 남자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읽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폴이 여자, 로제가 남자다. 근데 이 폴과 로제는 한 6년 정도 사귄 연인이에요. 여자 주인공인 폴은 39살, 한 40 가까이 된 여성이고요. 로제는 그보다 살짝 위인 것 같나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39살이라는 폴의 나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폴은 자기 스스로의 나이를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가 이렇게 거울 앞에 앉은 것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였으나 정작 깨달은 것은 사랑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공격해 신압으로 죽여온 것이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킬링 타임이 아니라 time kills her.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죽여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폴은 나이에 따른 자신의 그런 외모 변화를 많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이 가까워진 여성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그런 외모 변화를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시몽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됐을 때도 계속 중요한 변수가 돼요. 자, 근데 폴과 로제가 꽤 오래 사귄 사이다 보니까 둘 사이에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꽤 자유로웠던 관계인 것 같아요. 오픈 릴레이션십? 누군가를 새로 만나도 크게 서로 터치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책임 없는 자유는 관계를 좀먹을 수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폴은 자신이 지쳤다는 건, 그들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규율처럼 자리 잡은 이 자유를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유는 로제만 이용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자유가 고독을 의미할 뿐이 아니던가. 자신이 그가 몹시 싫어하는 악착스럽고 독점욕 강한 여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그녀는 그에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자유를 즐기고 있는데 여자는 이 자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남자에게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그 남자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콜은 이 관계에서 이렇게 오래된 관계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로제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래서 로제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일 거예요. 근데 로제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자꾸 폴을 방치하고 폴이 반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하고 외롭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로제는 나 일하러 가야 돼. 나 이번 주말에 어디 지방 가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되게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거든요. 로제는 한마디로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인 거예요. 한 여자한테 목매지 않고 책임보다는 본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폴은 일을 하러 어떤 미국 부잣집 여자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의 아들을 우연히 마주쳐요. 시몽이라는 정말 그리스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잘생긴 남자였어. 근데 그 둘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어머니에게 돈을 선불로 지불하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지독하게 인색하시거든요. 그가 말했다. 자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콜이 말했다. 전 12살이 아니라고요. 몇 살인데요? 25이요. 그럼 당신은요? 39이에요. 그는 조그맣게 휘파람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불량했던지 한순간 그녀는 화가 날 뻔했지만 다음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는 거죠? 그 휘파람 소리에 감탄이 담겨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감탄이 담겨 있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가 너무나 감미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바람에 그녀는 거북해졌다. 일하러 갔는데 마주친 남자의 나이가 25살이었고요. 폴의 나이는 39이었죠. 근데 나이를 듣고서도 이 잘생긴 청년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뭔가 휘파람을 불량스럽게 부이죠. 이 소설이 프랑스 소설이잖아요. 프랑스란 나라는 참 나이 차이 있어서도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아내분이 24살 연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참 찾아보기 드문 케이스죠. 프랑스란 나라가 참 이런 남녀의 나이 차이, 특히 여성의 나이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어요. 이 시봉이란 청년이 25살이면 한창 망아지처럼 뛰어다닐 나이잖아요. 근데 14살 연상의 폴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폴이 보기에 시몽은 아직 너무 애기인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폴이 담배를 딱 집어들었는데 시몽이 이제 라이터를 내밀어 주거든요. 근데 이 라이터를 내밀 때 트위드 자켓 아래로 드러난 이 시몽의 팔복이 너무 가늘고 소년티가 나서 막 챙겨주고 싶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성애?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모성애 정도의 감정을 느낀 거죠. 그래서 시몽이 우리 계속 점심 같이 먹자, 얼굴 보자 이렇게 플러팅을 하는데 선을 확실히 긋죠. 자기는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요. 시몽은 아직 인생 경험도 별로 없고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감정을 있는 대로 직설적으로 퍼부어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투명하게. 그런 순수한 열정이 너무 귀엽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시몽의 직업이 수습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재판이 흉내내면서 폴에게 이런 장난을 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핑계와 편법과 체념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그 대신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저는 때때로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두려워, 나는 겁이 나, 나를 사랑해줘 하고 말입니다.
지금 사랑에 빠지지 않은 자 유죄. 이런 장난을 폴에게 친 거죠. 그리고 계속 만나자고 매일 칭얼대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던 시기라서 집 전화로 계속 하죠. 이 책의 제목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잖아요. 이게 사실 시몽이 폴에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시몽이 폴에게 쪽지를 보내거든요. 연주회가 있는데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저랑 같이 브람스 공연 들으러 가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시몽의 플러팅이었습니다. 14살 여성에게 한. 시몽은 정말 하루 종일 폴 생각만 해요. 시몽의 말입니다. 6시 전에는 나올 수 없어? 나랑 점심 식사하면 어때? 그럴 시간 없어. 나는 나오지 않고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그럼 난 6시까지 뭘 하지? 그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했다. 그들이 저녁 6시에 만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밤 저녁 식사 약속이 없다고 누가 그래? 시몽이 동작을 멈추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네. 오늘 저녁 약속 같은 건 없어. 이리 와,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나서 시몽의 소매뿌리를 채워주죠. 젊은 청년의 매끄럽고 여민 손목이었다. 그럼 난 6시까지 뭘 해야 하지? 시몽이 고집스럽게 다시 말했다. 나도 모르지. 일하러 가야지. 그럴 순 없어. 그러기엔 너무 행복한걸?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산책을 하면서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혼자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 6시가 되기를 기다릴 거야. 알다시피 난 패기에 찬 젊은이는 아니거든. 당신 상사는 뭐라고 할까? 모르지. 어째서 당신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망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내 현재뿐인데 말이야.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나요? 하루 종일 폴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폴의 집에서 얼마간 같이 지내게 됐는데요. 뭐 동거를 같이 한 거죠. 근데 시몽은 폴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해요. 그래서 폴이 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투명하고 속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점이 폴에게는 매력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몽은 되게 권태감을 느끼게 해요. 시몽은 잘생겼지만 재미없는, 매력 없는 그런 남자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몽이 있으면 로제에게도 질투 유발이 될 거고 실제로 그 셋이 함께 마주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시몽은 되게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서 로제가 이 어린 시몽을 무시하면서도 경계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폴은 어떻게 보면 시몽이란 청년을 이용을 해요. 로제가 바람났다는 걸 폴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인에게 질투 유발을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맞바람으로 복수를 한 거라고 할까요? 실제로 나중에 시몽을 나의 희생양이라고 부른 장면도 나와요. 나의 희생양, 나의 사랑스러운 희생양, 나의 귀여운 시모.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불가피하게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데서 오는 끔찍한 쾌감을 경험했다. 참 잔인한 문장이죠. 처음으로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 이 남자는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끔찍한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되게 나쁘죠. 진짜 잔인한 마음이에요. 근데 폴은 로제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처지도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졌겠지만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이 청년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폴은 마음속으로 계속 갈팡질팡 고민을 하면서 시몽을 계속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도 나와요. 이 청년을 앞으로 이 청년에게 다가올 수많은 여성들에게 넘겨줘야 됐다. 그게 맞다. 시몽이 지금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자기를 막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매달리지만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앞으로 좋은 여자들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지만 10년 뒤에는 내가 50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프랑스라도.
그런 부분이 또 나와요. 사람들의 험담이나 앞으로 강조되어 드러날 시몬과의 나이 차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모욕감이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어댈까. 그녀 자신은 스스로가 늙고 지쳤다고 생각되어 약간의 위안을 얻으려는 것뿐인데 그들은 그녀가 젊은 남자나 좋아한다며 요란스럽게 입방아를 찧어대리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동시에 잔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그런 경우를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사람들의 앞에서는 어머 남자친구가 14살 연하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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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대단하네. 이런 말을 앞에선 하겠지만 뒤에서는 막 수군대면서 저 여자가 14살이 많대. 젊은 남자 좋아하나 봐. 이렇게 수군덕될 상상을 하면 구역질이 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몬과 폴이 이제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는데 뒤에서 여자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요. 그 장면이 나이트클럽 옆 테이블에서 그녀는 이따금 일관계로 만나는 몇 살 연상의 여자 둘을 만났다. 그들은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앞에서는 이제 웃은 거죠. 근데 시몽이 그녀에게 춤을 청하려고 일어섰을 때 저 여자 지금 나이가 몇이지? 라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았다. 드레스는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고 시몽의 외모는 너무 눈에 띄었으며 그녀의 삶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었다. 그녀는 시몽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드레스를 벗어버렸다. 칵테일 2잔에다 샴페인을 마신 것이 잘못이었다. 내일 아침엔 얼굴이 엉망이 되리라. 그녀는 서글픔으로 머리가 어릿했다. 폴, 당신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늦었어. 난 졸려. 내일 해. 아니, 지금 당장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해. 시몽이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떴다. 그가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 할망구들이 우리 뒤에서 하는 말 나도 들었어. 그 말에 당신이 영향을 받는 건 참을 수 없어. 그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건 어리석고 날 상처 입히는 일이야. 다정한 우리의 시몽이 폴을 위로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 수군덕대는 거 난 참을 수 없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 일로 폴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요. 안 그래도 계속 나이 차이가 신경이 쓰이는데 직접 사람들이 수군덕대고 욕하는 걸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어요. 시몽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시몽을 계속 만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난 로제와 계속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로제에게 만나서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차에 올라탔거든요. 폴이. 운전해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묘사 부분이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감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와이퍼를 작동시켰고 자신의 그런 행동에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와, 눈물이 나서 시야가 흐릿해졌는데 와이퍼를 작동시켰다는 거예요. 뭔가 뿌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킨 건데 창문이 뿌연 게 아니라 내 눈이 뿌연 거잖아요. 눈물 때문에 이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저는 이 표현력에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나의 눈앞이 뿌얘져서 마치 퍼붓는 비 때문에 이 눈앞이 뿌얘진 것처럼 쓸데없이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폴은 로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시몽도 정리를 하거든요. 온종일 술만 마시면서 일도 안 하고 폴을 기다릴 시몽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보내주죠. 근데 그 장면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시몽이 그 아름다운 청년이 막 눈물을 참으면서 뛰쳐나가는데 25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의 나이 25이었다. 약간 그 드라마 있잖아요.
25, 21인가? 김태리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도 청춘의 약간 풋풋한 연애를 그린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였어요. 25이었다. 뭔가 딱 그 나이에 걸맞는, 딱 그 나이에 어울리는 감성을 표현해줬달까요? 시몽이. 근데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25이었다. 이 소설의 결말이 상당히 찝찝해요. 왜 인간은 익숙한 불행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소설의 결말은 찝찝하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로제가 바람난 여자가 이 커플이 들어왔고 폴은 시몽이랑 들어왔어요. 마주친 거예요. 2대2로. 근데 이제 2대2로 춤을 추는데 로제가 춤을 추면서 어깨 너머로 폴을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폴에게 이렇게 뭐랄까 화해의 제스처를 해요. 그 제스처를 폴이 받아안겼을지는 여러분이 소설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2페이지의 묘사력과 표현력이 너무 좋았어요. 문장력이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정말 절정에서 딱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 건 시몽이었죠. 근데 폴이 그 질문을 받고 혼잣말을 하면서 생각해본 그 장면이 떠올라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내가 브람스를 정말 좋아했나?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취향을 물어봐 준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로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로제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아. 내 취향이 뭐였지? 난 브람스를 좋아하나? 이러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제 왜 이게 질문이 아니라 점점점으로 되어 있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저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제목이 물음표가 아니라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시몽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폴이 혼자 스스로에게 다시 되뇌면서 나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혼잣말이 된 이 제목을 짓게 됐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작가 프랑스아즈 사강이 물음표가 아니라 점점점이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대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작곡가 중에 왜 하필 브람스였을까?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였을 수도 있고 베토벤을 좋아하세요 였을 수도 있고 바흐를 좋아하세요 쇼팽을 좋아하세요 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제일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작곡가 브람스도 이 소설 속 시몽처럼 14살 연상의 여인을 평생 짝사랑했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삼각관계 이야기지만 모르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곡가 브람스의 스승,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슈만. 브람스와 슈만이 가까이 지내다가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를 브람스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클라라는 14살 연상이었거든요. 근데 슈만이 죽고 난 이후에도 클라라의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끝까지 클라라를 지켜줬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클라라는 끝까지 브람스의 사랑을 받아주지는 않았죠. 하지만 브람스는 수백 통의 편지를 클라라에게 계속 보냈다고 해요. 브람스라는 인물도 참 독특하면서도 안타까운 인물이죠. 평생 유부녀를 짝사랑했으니까요. 이런 스토리를 듣고 브람스나 슈만의 음악을 들으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브람스보다는 슈만 곡들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슈만 곡 중에 트로이 메라이라고 어린이의 정경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에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신다면 그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꼭 함께 BGM으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사 인물에 대한 실제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이 소설의 설정,
왜 하필 브람스였는지 이게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브람스의 실제 모습이 시몽에게 어느 정도 투영이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소설의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 역시 꽤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가 한 여성 작가였어요. 사강이라는 이름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의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사강을 필명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소설은 사강이 대략 몇 살 때쯤 발표한 거냐면 24살. 24살에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 때에 이 정도로 그 여성과 남성의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정말 진한 제대로 된 연애를 경험하고 쓴 작품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프랑스와즈 사강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2번에 걸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이렇게 좀 굴곡진 삶을 살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말고도 사강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 예정이에요. 이 책은 읽고 나면 연애를 한번 해본 분들은 다들 공감 가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짝사랑하신 분들도 공감할 만한 그런 가슴 아픈 문장들도 많이 있고요. 책이 절대 어렵지 않고 또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연애 소설 입문서여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연인끼리 읽어보고 토론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싸울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연하남의 플러팅을 다룬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다뤄봤습니다.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